안녕하십니까. 독신 임성관입니다. 지난 회차부터는 나라별 독서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미국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아무래도 선진국이고 또 워낙에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 상당히 많은 분야들이 가장 발전을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교육에 대한 측면, 또 독서에 대한 측면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인지 미국의 내용들을 많이 참조를 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독서교육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미국의 정책은 에사라고 하는 걸로 대표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2015년도에 등장을 한 하나의 활동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있었는데 새롭게 등장을 한 게 에사여서 전에 거는 떼어버리고 이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정리를 했습니다. 에사는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Every Student Succeeded Act라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다 성공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들을 읽어보자면 영어 능력이랄지 인종이랄지 소득 수준이라든가 장애 여부, 민족적인 특성 이런 것들과는 관계없이 모든 아동 청소년들이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하거나 직업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성공 경험과 성취를 갖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은 전 세계에서 이민을 오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인종도 다양하고 또 영어 능력도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저런 부분에서의 일정한 정도의 성취를 하게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목적으로 만든 하나의 서비스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를 위해서 교사들의 전문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그러려면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해야 되겠죠. 그런 뒤에 그들로 하여금 아동 및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읽기 능력 향상 프로그램들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 나아가서는 장애 아동, 소외계층의 아동들 이들을 위한 것들도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예산들을 지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왜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결국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것들은 시작을 못 해보는 경우들도 있죠. 따라서 정책을 뒷받침하는 게 결국 예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명확하게 예산을 지원한다 라는 내용이 무려 2번이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원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시험 점수뿐만이 아니라 출석률, 또 개개 학생들의 성장 과정, 졸업률 이런 것들을 다 지표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성적이 좀 낮더라도 각 주나 아니면 교육당국의 산하에 있는 학교들, 거기에 이제 학생들 특성에 맞추어서 자율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러면 포기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어쨌든 모두가 다 성취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개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좀 탄력성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이어서 장애아라든가 학습부 진학,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들을 계속 강화를 했기 때문에 앞섰던 그런 정책보다도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은 그런 정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뒤를 이어서 국가교육 성취도 평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미국에서 1992년도부터 전국에 있는 공사립학교의 4학년 그리고 8학년 마지막 12학년 시기에 평가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점수는 0점부터 500점까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4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과연 이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성취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이와 같이 등급을 구분을 지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기본 이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 단계는 기본 이하이기 때문에 독서가 아예 힘들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마도 뭐 예를 들어서 이민자 가정의 아이인데 학생인데 영어를 모른다. 그러면 읽을 수가 없죠. 당연히. 네,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기본 단계가 있습니다. 기본 읽기가 가능한 수준 2단계쯤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3단계는 능숙 단계. 그래서 읽기 활동이 원활한 수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4단계는 고급 단계여서 이 단계는 별도의 지도가 필요가 없다. 즉 독립적으로 본인이 읽을 수 있다. 그 정도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인 수준이라고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등급을 나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제 나눈 다음에 각 단계에 알맞은 교육들을 실시를 하겠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 단계를 높여가는 그런 체계의 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실 과학적인 독서라고 하는 방식에 의해서 구현될 수도 있겠다라고 연결을 지으면 되겠는데 과학적인 독서는 읽기 능력을 효과적으로 성취하고자 읽기 과정을 음소 인식, 음성학이라든가 단어 인식, 유창성, 어휘, 이해력의 단계로 나누어 접근하는 독서교육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방금 이야기 드렸던 저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역시 단계로 구분을 지어서 차근차근 역량들을 쌓아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은 과학적인 독서 구현을 위해서, 강화를 위해서 5가지의 정책을 또 수립한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표준을 정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탠다드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실은 표준을 정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 표준어라고 하는 말들이 있죠. 정의를 찾아보시게 되면 뭐 현대 서울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서울 사람들이 쓰는 말을 표준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밖의 지역에서 쓰는 말들은 사투리,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표준어의 기준은 서울이란 지역입니다. 그리고 뭐 성인 남성들의 평균 키, 평균 몸무게 이런 것들 구할 수 있죠. 통계를 내면 되니까. 이런 표준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애라든가 어떤 능력이라든가 뭐 등등 이런 부분의 표준은 상당히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어느 게 기준이냐, 뭐 이를테면 누가 정상이냐, 누가 비정상이냐 이게 상당히 애매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표준을 정하는 게 어렵겠긴 하지만 정해놓으면 그걸 기준 삼아서 단계 상황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정책에서도 1단계는 표준을 정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2단계를 보시게 되면 교사 준비 프로그램을 검토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런 것들이 구현이 되려면 교사들이 필요하겠죠. 그분들이 역량을 갖추고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앞서도 예산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교사들을 먼저 검토를 한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역시 교사의 전문성 가운데 한 가지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독서에 관한 자격증 시험들을 채택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사가 되는 조건 가운데 한 가지로 저 자격증 취득 이런 것들을 넣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한국사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한국사 3급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기본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이제 그런 맥락처럼 독서 자격증이 있어야 교사가 될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교과목을 강의할 수 있다라든가 뭐 등등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째 정책은 교육과정에 대한 선택. 그 다음 마지막 5번째는 전문적인 교사에 대한 학습 지원 제공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교사에 대한 지원들이 저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서 구현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자격증에 대한 게 아까 나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독서 교육 전문 자격증을 딸 수 있게 채택을 한다라는 단계가 있었는데요. 이때의 자격증은 국제독서학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기준을 세우는 게 있겠죠. 네. 거기에 맞추어서 자격과정들을 운영을 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주정부 차원에서 읽기라든가 그 다음에 뭐 쓰기라든가 이런 교육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방언과 연계를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주가 50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따라서 이제 주정부가 있는데 그런 결과로 주마다의 법이 다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색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나라 전체에서 행하는 정책이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이게 주정부의 법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라는 부분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정부 차원의 읽기와 연계를 시킨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교사들에게 독서 이력에 대한 뭐 이해라든가 이론에 대한 이해라든가 아니면 뭐 실습이라든가 연구라든가 전문 역량 강화에 대한 요구를 계속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원도 하면서 요구를 하겠죠. 그래야 선생님들이 계속 역량 강화를 해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래야 학생들에게 구현을 할 것이고 또 그래야 결론적으로는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요구들도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주 간단하게 미국의 독서교육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아무래도 굉장히 넓은 나라고 또 전 세계에서 이민자들이 많이 오는 나라 또 그런 데다가 정부가 있는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체계를 갖고 있는데 어쨌든 표준을 세워서 전체 국민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교사들이 담당을 할 거기 때문에 그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이라든가 예산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우리도 참고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댓글까지 이번 시간도 감사합니다.